네. 마감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디에서 기회 찾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내일장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고 이런 더운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우리 좀 원기 회복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점일까요? 내일장에도 오를까 사실 궁금한 쪽이 있어서 챙겨왔습니다. 바로 그 소비 쿠폰 관련해서 재료가 오늘 좀 묻어서 움직이는 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주 어떨까 싶네요. 네, 일단 소비주를 이제 나눌 때 단순하게 테마 업종, 즉 이제 민생 소비 관련된 업종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내수 진작 관련돼서 이제 내수주라고 일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괜찮습니다.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여태까지 올랐던 주도주들 내에서 순환매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장에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적정 구간에서 관세 이슈만 마무리가 되면은 시장은 또 한 번의 랠리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어렵다라고 하면 굳이 관세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업종이나 아니면 관세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보다 이런 내수 업종들이 분명히 한 사이클 충분히 사이클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수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과 사실 이제 미국과 논외로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한국에서 먼저 단행했던 부분들도 내수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내수라도 살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추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방금 설명해 주신 민생 소비 쿠폰 등이 주요 이제 이슈다라고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경기 부양책과 추경 집행 시기 맞춰서 추가적인 액션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이 수급의 온기가 뭐 삼천리 자전거 사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서 자전거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고요. 맞아요. 렌즈나 이제 안경 같은 소비 쿠폰에 좀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까지 순환매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한 번 비슷한 액션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액션 다만 이제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되게 내수 쪽 이제 뭐 이마트라든지 기타 유통 쪽으로 보실 분들 마찬가지로 괜찮은 자리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방금 또 추가적으로 테마성 이슈로도 이슈 부각이 가능할 거니까 두 가지 테마 투트랙 전략도 가능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리스트업 잘 해두셔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그 가운데 김진만 어드바이저께서는 어디를 주목하시는지 위원님께서 받으시면 쓸 곳이 나오는 걸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열어보시죠. 과연 뭘까요? 고기 드시는 거군요. 네, 저는 육식주의자로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단은 이전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재난지원금이 이전에 나왔을 때 이전에 과거 이력을 봤었을 때 이런 이제 온기까지 조금 더 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민생 쿠폰이 나와서 발급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추석과 연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고기 사서 이제 가져가실 분들 이제 집에 본가 가져가실 분들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미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육고기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일부 관세 협상, 소고기 협상의 또 수혜주로도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소비 쿠폰까지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확인을 하고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액션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미트박스는 STO 사실 이게 STO 사업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육고기 관련돼서 STO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세 가지 트랙이죠. STO, 그다음 민생 소비 쿠폰, 그다음에 관세 협상, 그다음에 차트도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9일 이전까지는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정도 추가적인 시세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미트박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소고기 많이 먹겠지, 뭐 한우 많이 먹겠지, 대체라도 이렇게 생각했지만 STO도 그쵸 껴있고 여기에 또 그쵸 트럼프 미국 관계 얘기 나왔을 때도 움직였었던 전례가 있었다 보니까요. 다량 재료가 있습니다. 미트박스 현재 구간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7월 7일 한 주 시작이고 뭐랄까 더 쉬어야 돼요? 일단은 오늘 시장의 뷰를 보셨을 때 오늘 무언가 바뀜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셨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안 빠지네 생각보다 이제 주말에 어떤 많은 액션들과 노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지금 시장을 선도하실 수 있고요.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오늘 시장 보시면은 여행주 올라가죠. 그다음에 실적주 올라가죠.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시장이 하락하고 다시 올라올 때 주도주가 바뀌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흐름, 오늘 시장에 돈이 가는데 어디에 많이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제 9일 어떻게 됐든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든 아니면 유예가 되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악재가 마감되는 시점에서 시장에 수많은 돈들이 흘러가는 곳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힌트는 이따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섹터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에서 히든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고 그렇다면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언급 듣겠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잖아요. 전 진짜 궁금한 게 잠정 실적 전날에 오르면 다음 날이 약간 좀 빠지고 잠정 실적 전날이 내리면 다음 날에 오르는 건가? 약간 이렇게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보통 이렇게 이벤트 앞둔 날에는 어떤 판단을 하면서 바라보는 게 좋아요? 일단 관망이 기본값인가요?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근접해서 나온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파운드리 쪽 적자가 너무나 심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은 디램 낸드는 그리 많이 올라오지 않고 순수하게 지금 갤럭시 쪽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만 쪽에 실적에 의존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라면은 이것을 보고서 이제 사전적으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내려왔었을 때 매수하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삼성전자는 보여줘야 될 것이 실적이 아니라 기술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증권사나 여러 가지 투자자들에게 기술력을 입증해지는 부분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그렇게 동반이 안 되다면 실적이 얼마가 잘 나오든 크게 주가의 변동성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5만 원 밑으로 가시면 다시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6만 원 시장 밑이요? 네, 6만 원 밑이죠. 네, 6만 원 큰일 밑으로 납니다.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그쵸. 이제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건 기술력이다라는 부분 입증이 필요한 구간이네요. 매력적인 선택지에는 고민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양대 시장 보고 계신 바와 같이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예상 지수는 0.33% 3064선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알테오젠의 힘과 함께 0.39% 플러스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7월 7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새로운 첫 주의 출발인데 오늘 오전에는 상당히 또 지수가 등락을 거듭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있다 보니 경계감이 짙게 깔렸었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확실히 수급적으로 좀 받쳐주면서 일단은 상승으로 전환하고 그 강세를 굳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지수 마감 현황 먼저 체크해 보시죠. 오늘 양지수 모두 다 빨간불 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2% 정도 소폭 상승하면서 3060선은 그래도 지켜내면서 끝났고요. 코스닥은 오늘 좀 더 강한 0.34% 정도 올라가면서 778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수급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기관들이 확실히 그 지수를 좀 받쳐주는 모습이었지만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더욱더 커진 것은 부담이 됐습니다. 2,600억 원어치 팔았고요.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이쪽에서는 수급이 좀 갈렸습니다. 외국인들이 1,200억 원 넘게 사들였고요. 기관과 개인은 소폭의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 포지션을 유지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머니맵을 체크해 볼 텐데요. 바로 어떤 섹터들이 오늘 또 시장에서 핫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삼성전자는 오늘 2% 넘게 내리면서 끝났습니다. 내일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실적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은 어차피 2분기에 또 저점을 찍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HBM과 관련한 나머지 쪽에 컨퍼런스 콜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해 보자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지만 오후 들어서 좀 부진한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실적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해지는 만큼 오늘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 지었고요. 오늘 실적 나왔던 LG전자가 4% 넘게 밀렸습니다. 결국에 미국의 관세와 관련해서 좀 충격을 피하지 못했다. 어닝 쇼크 나오면서 4%대 조정으로 끝난 모습 확인됩니다. 나머지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혼조 양상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알테오젠이 오늘 오후 들어서 상당히 또 돋보이는 수준으로 올라줬습니다. 11%까지 오름폭을 키우면서 끝이 났는데요.
있는데요. SC제약과 관련된 바이오시밀러 호재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대 2대 주주가 이제 코스피 쪽에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힘을 받아가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파마 리서치도 5% 가까이 올라가면서 끝나는 모습 확인됐고요. 오늘 오전에도 강했었던 금융 쪽 오늘도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가 나란히 2에서 4% 정도 올라갔고요. KB금융도 2%대 강세로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해운과 우주방산 쪽을 좀 짚어볼 텐데요.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긴 했었지만 확실히 이걸 줍줍 기회로 활용하는 것일까요? 오늘장에서는 오전부터 해서 그래도 강한 모습 확인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3%대 강세로 끝난 모습 확인되고요. 2차 전지 쪽으로 가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나왔는데 보조금 제외하고도 흑자가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1.5% 정도 오름세로 끝났지만 이 온기가 2차 전지 관련 섹터로 퍼지지는 못했습니다. 나머지 주요 종목들은 모두 다 파란불 그리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 소비와 음식료 쪽이 소비 쿠폰과 관련한 이슈 나오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삼양식품은 5%대 강세를 보였고 또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 플랫폼 관련주들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관련한 이슈 그리고 AI와 관련한 호재와 함께 또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외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도 5% 가까운 강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리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량 상위 쪽에는 1위 여전히 삼성전자 기록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후 들어서 오름폭이 더 커졌습니다. 앞서 짚어드린 대로 5% 가까이 올라가면서 끝났고요. 아까 오후 1시 때와는 큰 차이가 없는 리스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 2위를 기록했는데 주가상으로는 엇갈린 흐름 확인됐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카카오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도 거래대금 상위 쪽에 랭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거래량 상위 쪽 1등은 아까 전과 동일합니다. 사이닉 솔루션 오늘 신규 상장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기업인데요. 물론 장중에 고점 대비해서는 오름폭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오늘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동반됐습니다. 이외에도 다날이 오늘 14%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나머지 종목들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대금 상위 쪽에도 사이닉 솔루션과 다날 이름 올리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오늘 거래대금 상위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쿠콘이나 웹캐시 같은 종목들 더즌까지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7월 7일 월요일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시장 부분에서 오늘 히든 메시지를 잘 찾아야 한다라고 김지만 어드바이저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럴 때 뭘 봐야 하는가. 사실 전반적으로 좀 가자 외치던 소리가 줄어든 지금 지수 분위기긴 하잖아요. 네. 그럼 이 속에서의 기회라고 본다면 뒤에 나와 있네요. 여행 관광인가요? 네, 지금은 여러분들이 관세를 조금이라도 이제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최대한 피해야지만 지금 그래도 돌발 변수나 돌발 악재가 나온다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시장의 수많은 돈은 어딘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수 조정도 얼추 한 7월 9일, 10일 요 사이에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럼 시장은 새로운 주도주를 찾게 되고 당장 어디가 좋은가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 더 평가를 할 겁니다. 여태 시장을 주도했었던 여러 가지 섹터들 보시면은 기대감들이 너무나 많이 반영이 된 부분들인데 지금은 이제 미래보다는 현재에 집중을 하면서 좀 트레이딩 하실 필요가 있고 그 섹터는 여행과 관광 쪽으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실적주로의 수급 이동이 지금 오늘 딱 체크가 돼서 2분기, 3분기 때 돈을 어디가 많이 벌 건가에 시장의 관심도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26년도에 멀티플보다는 지금 당장의 실적주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보시게 되면은 호텔, 관광, 화장품 쪽으로의 수급 이동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호텔 쪽이 특히 지금 오늘 좀 시세를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DL이라든지 아니면은 GSENL 그다음에 서부 T&D 같은 호텔의 지분을 갖고 그다음 객실 단가와 올라갔던 호재가 지금 일반적으로 반영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행 쪽과 관광 쪽은 반드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월부터 시작되는 실적 시즌 상향되는 종목들 충분히 관심 가져야 되고 그 안에 이제 중국 관광객 무비자 상시화 수익 검토까지 지금 정책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에 맞춰서 충분히 새로운 테마주나 혹은 새로운 주도주를 먼저 선침해 하시는 그런 액션들을 이 방송 보고서 충분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뒤늦게 따라서 가시기보다는 충분히 지금 방송 보신 분들 어렵지 않게 매수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서부 T&D가 네. 또 올라서 와 이제 이런 쪽으로 수급이 확실히 또 잡히는구나를 확인하기는 했었는데요. 또 여행 관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전통적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 많잖아요. 뭐 풍선도 있고 네. 아니면 땡땡 여행, 뭐 땡땡 투어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오늘 그 가운데 탑픽 종목이 있을지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하나투는요. 하나투어네요. 네, 일단은 중국 쪽의 모멘텀에 맞춰서 보시게 되면은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요. 개별적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단체 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패키지 관광 쪽으로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 연기금의 비중 확대도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하반기 때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이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들에 있는 이런 이제 여행주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뭐 땡땡 투어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너무나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3번에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나오긴 하는데 매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거래량이 조금 적었다가 갑자기 폭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투어는 그래도 적절한 거래량과 적절한 거래 대금 그다음에 어렵지 않은 이제 매매 단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매수하신다라고 하면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체 관광객 확대 시 가장 큰 실적 수혜를 전망하고 지금 이제 너무나 더워서 어디든 여행 가고 싶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날씨가 그냥 더운 게 아니라 덥고 습해서 맞아요. 너무나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국내 쪽 여행도 패키지 여행 최근에 패키지가 너무 잘 나와서 좀 이제 다 개인 여행보다도 패키지 관광을 조금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 성수기와 더불어서 국내로 나가고 해외는 들어오는 이제 두 가지 모멘텀 같이 가질 수 있고 최근에 최대주주 지분 매각 등 매각 이벤트도 긍정의 이벤트로 네.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이전에 이제 최대 주주가 높게 사서 주가를 부양해서 팔고 싶어하는 게 현재 구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주주 환원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특별 이벤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63,000원, 손절가는 51,000원 제시를 드리면서 한번 하나투어에 여행 가는 이제 그런 여행 자금 벌기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챙겨와 주실 때는요.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잡아와 주시는 걸까요? 사실 이 종목 예.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정도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사실 거래량이 마찬가지로 터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적절한 이제 거래 대금이 나온 구간이 그렇게 하단부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져와 갖고요. 한 2주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 내일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네. 총 구간은 한 2주 정도의 한 스윙 작전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투어였습니다. 2주 구간 내에서 뭐 뉴스 모멘텀이라든지 지금 수급이 이쪽으로 모여드는 기류와 함께 움직일 가능성 전략 잡아주신 거니까요. 63,000원 구간까지 목표가 잡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요. 날씨가 참 덥습니다. 수분 보충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있었던 종목군에 있어서도 여러분 전략도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 더 꼼꼼하게 세워가시죠. 김지만 어드바이저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